20살엔 세상이 너무 컸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40이 되자 어깨 위엔 책임이 내려앉았습니다. 꿈보다는 가족 열정보다는 현실이 앞섰고 그저 하루를 버티는 일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순을 맞이한 당신 앞에 처음으로 낯선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제 나로 살 수 있을까?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수십 년, 회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내가 아닌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왔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명함도 호칭도 없이 문득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 낯선 얼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아침에 눈을 떴지만 일어날 이유가 딱히 없는 날들. 시간은 많은데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손에 쥔 게 없어진 것 같은데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꾸 꿈틀거릴 때 그게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퇴직이라는 단어에 묻힌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듦이 끝이 아니라 인생의 정점일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놓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지금 5060 세대라면 꼭 들어야 할 10가지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신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됩니다. 퇴직하고 처음 느낀 감정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아침 7시에 안 일어나도 된다. 회의도 야근도 보고서도 없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딱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명함을 치우던 어느 날,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리지 않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이 고요함이 너무나 낯설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의 부장, 이사, 대표였던 이름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아내는 바쁘고 자식은 자기 삶 살고 나는 어느새 한 사람도 아닌 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하루가 너무 조용하고 TV는 시끄럽지만 마음은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그 정막에 눌려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필요 없어진 것 같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누군가에게 잘 지내시죠? 라고 인사받는 것도 어색하고 민망했던 적. 하지만 그 감정은 결코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신을 마주한 진짜 감정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 하나. 퇴직은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역할이 재편되는 시기라는 것. 그 무게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할 때가 왔다는 삶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하철은 지나가도 당신의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퇴직은 잠시 멈춤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준비의 시간입니다. 박준영 씨는 올해 61살입니다. 서울 강서구 창문에서 김이 서리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는 30년 넘게 대기업 인사부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직함은 부장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공정한 상사. 회식 자리에선 늘 9시 전에 일어나는 가족형 부장님. 그는 젊은 후배들에게 조용한 리더였고 직장에선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 가정에선 말없이 책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고서는 더 이상 워드가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됐고 면접 방식도 회의 방식도 소통 방식도 디지털에 익숙한 후배들에겐 그가 조금 느리고 조금 구식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퇴직이라는 문 앞에 섰습니다. 전날 직원들이 둘러앉아 박수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이제는 여행 많이 다니세요. 그 말들 속엔 존경보다 작별이 더 많았다는 걸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느꼈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회사 메신저에서 그의 계정은 삭제되었고 매일 아침 6시에 울리던 알람은 꺼졌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 8시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아직 8시 10분이더군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TV를 틀었지만 집중이 안 됐고 신문은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몇 번 만지다가 다시 눕습니다. 그렇게 그의 하루는 정지된 시간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역할을 잃으면 나는 누구인가? 며칠 후부터 그는 하루 12시간 아니 14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다시 눕고 식사는 대충 차리고 아내는 교회 봉사와 친구들과 요가. 딸은 분당에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유학 중. 나는 이 집 안에서 그냥 공기 같은 존재더군요. 나를 부르던 이름이 사라졌다는 게 생각보다 참 잔인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더 이상 의욕도 생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퇴직은 그에게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존재 이유가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퇴직 후 74일째 별 생각 없이 켠 유튜브 자동 재생 영상 속 한 남자가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목공 브이로그. 오래된 원목을 다듬고 조립하고 사포질하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오일을 발라 책장을 완성한 그 사람은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만든 내 일상의 일부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박 씨의 심장을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서울 목공 수업을 검색해 봅니다. 문화센터 50재단 시니어 프로그램. 클릭 몇 번 만에 근처 주민센터에서 목공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는 주저하다가 그냥 신청했습니다. 수업 첫날 그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낡은 점퍼를 걸쳐 입고 갔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말없이 자리를 잡고 처음 망치를 쥐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못은 휘었고 손가락은 찔렸고 나무는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박 씨의 하루는 아주 작고 아주 느리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도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처음으로 기다려지는 내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박 씨의 하루는 아주 작고 아주 느리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그는 제일 먼저 오늘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확인했고 밤엔 도면을 인쇄해서 연필로 선을 따라 그려보며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책꽂이였습니다. 수업 중 만든 작은 원목 책꽂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져와 책을 꽂자 책이 자꾸 쓰러졌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았던 거죠. 도면을 잘못 읽은 거였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아내가 웃으며 이거 쓰려면 벽에 붙여놔야겠네. 그러는데
괜히 말없이 방문 닫고 들어갔죠. 두 번째 실패는 아들에게 주려던 나무 펜꽂이였습니다. 곧 귀국하는 아들을 위해 만든 정성스런 작품이었지만 사포질이 부족해 나무가 거칠고 페인트칠이 덜 말라있던 탓에 냄새가 심했습니다. 아들은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박 씨는 마음속 깊이 나는 손재주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작은 실패는 계속되었습니다. 나사를 잘못 박아서 다시 뽑고 재단이 틀려서 다시 사포질하고 칠한 부분이 번져서 도색을 지우고 다시 칠하고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실패였지만 박 씨에겐 인생 처음 마주한 손의 좌절이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패들이 하나하나 제 기술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는 수업이 끝난 후 항상 제일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가했지만 박 씨는 조용히 사포를 다시 들고 칠을 두 번, 세 번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처음보다 손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도면도 정확히 읽으시고요.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 두 번째 해 동네 벼룩시장 행사에 공방 수업 수료생들과 함께 부스를 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티 테이블 2개, 연필꽂이 4개, 작은 우드월 행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제품이 팔렸습니다. 30대 초반의 부부가 연필꽂이를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느낌이 참 좋아요. 직접 만든 거예요. 박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으로 깎고 칠한 겁니다. 그 젊은 부부는 미소 지으며 2개를 함께 구매해갔고 그날 밤 박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손으로 만든 물건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인생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벅차더라고요. 공방을 열기까지 그는 17번 실패했습니다. 직접 짠 선반이 기울어졌고 문짝이 맞지 않아 다시 갈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어 고객과 통화하며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 봄 나무향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첫 번째 간판이 걸렸습니다. 벽에 걸린 간판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명패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이름 붙인, 스스로 선택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박 씨는 그 공방에서 하루에 3개 정도의 가구를 주문받고 일주일에 한 번 손자에게 목공을 가르쳐 줍니다. 토요일 오후엔 공방 앞에 테이블을 놓고 목공과 커피라는 무료 체험도 엽니다. 퇴직 후 의미 없이 반복되던 아침들이 이젠 기대되는 하루로 바뀌었고 실패의 흔적이라 여겼던 못 박힌 나무 조각들은 지금 그의 공방 벽을 채우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저는 진짜 살아있는 하루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 쓴 성공담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어쩌면 지금의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단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갔을 뿐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손재주도 없고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고 이미 늦었어.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 바로 그 마음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박준영 씨에게 시작은 그냥 유튜브를 본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시작도 이 방송 한 편이면 충분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라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박준영 씨는 말했습니다. 명함을 내려놓는 건 쉬웠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퇴직이라는 건 단지 일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던 모든 언어가 멈추는 순간이기도 하죠. 부장님, 이사님, 팀장님. 그 모든 호칭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빈자리에 진짜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역할 상실롤 로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퇴직자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불리던 호칭이 사라지고 월급이 끊기고 나를 찾는 전화가 오지 않고 스케줄은 비었고 하루가 너무 조용해졌을 때 사라지는 건 일이 아니라 쓸모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박준영 씨는 그 정체성의 틈에 새로운 역할을 심었습니다. 목수, 스승, 손자와의 동행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사람.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몰라도 삶에서의 역할은 지금이 시작이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퇴직은 내 삶의 주인을 다시 나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아침 출근 대신 아침 산책을, 회의 보고서 대신 손글씨 일기장을, 퇴직금으로 고급 외식 대신 소박한 취미 장비를 사는 것. 이것이 단순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전에는 해야 했던 일로 하루를 채웠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 박 씨의 공방처럼 작고 조용하지만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내가 결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퇴직 이후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박 씨도 그랬습니다. 유튜브 하나를 보고 문화센터 목공 수업을 등록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망설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시작을 제안드립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박준영 씨도 그랬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유튜브 하나 보는데 한참을 망설였고 문화센터에 등록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망설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고 따뜻한 시작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동네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센터 강의 듣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글쓰기, 사진, 그림, 목공, 유튜브 제작까지. 주민센터 게시판, 구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당신을 기다리는 수업이 꽤 있습니다. 배움은요, 나이가 드는 걸 막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다치는 건 분명 막아줍니다. 두 번째, 시니어 자폐어를 검색해 보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시니어 창업과 취업, 재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요, 한 번만 검색해 보면 이런 기회가 있었어? 싶을 만큼 당신을 부르는 새로운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유튜브에서 5060 브이로그라고 검색해 보세요. 당신 또래의 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생생한 기록들이 지금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할아버지, 손자랑 그림 그리는 할머니, 작은 농장 일구는 부부, 독서하고 책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네 번째, 가족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정말 작지만 가장 용기가 필요한 한마디. 나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해.
이 한 문장은 당신 안에 조용히 살아있던 불씨를 다시금 깨우는 마법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가족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아빠, 진작 그런 거 해보시지. 엄마, 나도 도와줄게요. 여보, 그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삶엔 다시 연결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멋진 걸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처럼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 당신의 호흡대로. 지금 이 작은 시도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과 다시 연결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정장을 벗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이 지금부터 만들어갈 미래를 보고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박준영 씨는 그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지금 바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작은 결심을 마음속에 한 줄로 새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도 또 다른 시작의 문이 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는 당신의 공감 한 표입니다. 구독은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알림은 다음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듣는 초대장이 됩니다. 아래 댓글에 지금 떠오른 나만의 시작 한 줄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작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그리고 다시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당신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됩니다.